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접근성 좋은 건꼰대 공견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비도 버슬버슬 내려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주요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공재개발, 복합개발 이런 것들이 21곳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요. 또 공공재개발 16곳도 선정되고 또 서울시장 선거도 코앞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죠. 오늘은 부동산 주요 뉴스 중에서 원픽 하나를 골라서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요, 4월 3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자, 민간보다 수익률 30% 이상, 뭐 고밀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의 선정되는 뉴스는 정부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검토 중이다. 요 뉴스를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정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들 관계부처들 논의를 거쳐서 이제 그 범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향후 3년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인 분들한테 공시가격 6억 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 기준 6억을 9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인터뷰와 뉴스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마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지난해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제 예전보다 재작년보다 계속적으로 이 공정시장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 이게 이제 그런데 지난해에 전국 집값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공동주택 비중 자체가 전체 전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95%에서 92%로 이렇게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줄었다는 얘기는 6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세대가 주택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감면받을 수 있던 주택이 줄고 감면에서 벗어나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 주택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또 이건 전국 비율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0%에서 70%로 그 감면 대상이 축소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10% 정도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재산세를 증가된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시장의 원성이 너무나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면 대상 기준을 9억 정도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재산세가요, 이게 표로 보이니까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한 거를 다 보자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요 4칸은 정도는 주택에 관해서입니다. 주택에 관해서. 그래서 금액 단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제 체계 자체가 누진과세 개념으로 해서 구간별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되고, 6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고 6천에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 정도, 그리고 3억 원 초과, 이렇게 해서 구분이 나눠져 있다라고 체계를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6천만 원 이하는 0.1%, 그 다음에 6천에서 1억 5천은 0.15, 1억 5천에서 3억은 0.25, 3억 초과는 0.4%. 그래서 그 앞쪽에 구간별로 된 거 이렇게 6만원, 19만원, 57만원 이렇게 더해서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기타 건축물에 보면은 이제 주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세율은 일괄적으로 0.25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복잡한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뒤에 보면은 사례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 왜냐하면 뒤에 시가 표준액 곱하기 뭐 이렇게 나와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우리가 이제 매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웹상에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공시가격. 근데 이 시가 표준액은 시세의 60% 정도. 이 60%라는 거는 제가 임의로 한 건데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약 70% 정도의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현재 되어 있다. 이것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공시가격 비율이 올라갈 건데 제가 왜 60%라고 설정을 했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공시가격 상승, 폭등 이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무작위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성파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33평 기준으로 해서 원픽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시가격 원래 1월 1일 날 발표된 공시가격 그리고 최근에 원래 2월 달 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 비율을 산정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6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70%보다는 현실화율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0%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세, 실거래가죠. 실거래가 대비해서 60% 정도를 현재 공시가격으로 이제 현실화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이 위에 도출된 공시가격에다가 또 60%를 곱해서 이제 한 40% 날리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택법 이 재산세법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현재 공시가격의 60%로 과세 표준을 잡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공시가율, 공정시장가율도 점점 올리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꾸준하게 증가될 거라는 거를 우려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원래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됐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상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뭐 105%, 110%, 130% 이렇게 이제 상한이 있다. 이 정도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산출세액.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이 재산을 갖고 얼마의 세금이 나오나를 도출해내는 게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율 비율 60%를 곱하면 거기다가 위에 말씀드린 0.15, 0.25, 0.4 이런 거를 더해서 세율을 곱하면은 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하시죠? 한번 보시죠. 다음을 사례를 보면서 통계를 보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세 한 1억 6,700만원 정도. 예를 들면은 서울의 원룸 다세대 주택이나 지방의 수도권인 좀 벗어나서 약간 거리가 먼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냥 매매 가격이 한 1억 6천, 1억 8천, 1억 2억 정도 요 정도 사이가 된다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 시세, 실거래가가 1억 6천 7백인 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공시가격은 약 60% 정도가 실효세율로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 그럼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억 원에서 공시가격이 1억 원이니까 과세 표준은 이 공시가격의 다시 60%예요. 그러니까 1억에 60%니까 6천만 원이죠.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 1억 6,700만 원짜리 이 1억 6,700만 원짜리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은 약 6천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세율이 0.1%니까 산출하니까 6만 원이 1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시세가 16억 7천만 원. 16억 7천만 원. 이거는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들이 이 정도 가격들이 좀 흔해졌죠. 그래서 16억 7천만 원의 공시가격은 얼마냐? 60%. 그러니까 10억. 정말 이게 16억 7천만 원짜리가 공시가격이 10억인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0억 정도를 책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시가격의 60%니까 과세표준이 다시 60%를 하면은 6억.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 16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재산세가 책정되는 매기는 과세표준은
6억으로 책정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이 177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 177만 원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요 1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작년에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는 128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177만 원에서 아까 상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대 상한 뭐 130%니까. 그래서 원래가 한 145만 원 정도 내게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원래보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한이 있다 보니까 175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128만 원 내셨던 분들이 올해는 한 2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올해보다 내년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 자, 16억 7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기존에 내던 거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 갖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침소봉대하고 있는 그렇게 부동산 재산세 보유세 폭탄이니 이런 어투에서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16억 7천만 원짜리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공시가격이 정말 10억 정도, 한 60%밖에 안 될까라는 거를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자료 중에서 두 개를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마포 공덕역 바로 앞에 있죠. 마포 공덕역 바로 앞에 있는 신공덕 레미안 1차 33평 아파트 2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2월 달에 거래가 돼서 15억 7천만 원 14층 아파트가 거래가 됐고 올해 이제 국토부가 발표된 1월 1일 기준으로의 공시가격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9억 3,500만 원. 그러니까 15억 1천만 원에 9억 3,500만 원의 비율을 계산하니까 61.9%, 60%도 좀 높으네.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잠실이죠. 강남 3구 중에 하나, 강남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엘스. 자, 엘스가 원래 2월 달에 24억 34평형이 24억 1천만 원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됐고요. 원래 1월 1일 국토부가 발표된 공동 공시가격은 13억 8,700만 원입니다. 이게 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 13억 8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24억 1천만 원에 비해서 13억 8천만 원은 57.5%. 그러니까 옆에 있는 61.9%와 57.5%를 이제 평균을 여러 가지를 같이 내보니까 실효세율이 정부가 얘기하는 70%가 아니고 그보다는 현저하게 좀 낮은 현재 시장에서는 60% 정도의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에 많은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보유세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큰데 이게 이제 작년보다 오르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 쭉쭉쭉 이제 지속적으로 한 향후 5년 동안에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이 크신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세금 많이 내거든요. 저도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침소봉대 과장해서 너무나 크게 오르와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좀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알고 이걸 뉴스를 듣거나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자, 원래 이 재산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감면을 3년 동안 하고 있다. 근데 그 기준이 6억이다. 근데 이거를 9억으로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9억 이하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면은 9억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감면받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재산세나 보유세가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라도 이제 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재산세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종부세예요, 종부세. 종부세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건 아닌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일 때,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입니다. 그쵸? 예. 9억이었는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6억 이상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는 빼고, 이 9억이라는 것이 최근 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만이라도 이 종부세 부과 대상 자체를 한 10억이나 한 12억 정도로 이렇게 올려준다면, 이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부를 주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돌려주는 개념으로 이 기준 자체, 부과 기준 자체를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올려준다면 1세대 1주택만, 그렇다면은 조세 저항도 조금 약해졌고, 또 그렇지 않을까, 또 합리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세율이 또는 세법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요번에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 기준도 올린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기준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시장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재산세 감면 대상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됐고, 또 요거는 뭐 자료만 좀 수집을 해서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9억으로 좀 올리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뉴스 원픽, 뉴스 내용 중에서 부동산 주요 뉴스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 또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면 보다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